자, 여러분은 지금 네. 청강래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이 함께 네. 진행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58회. 네. 우리 오늘 김창옥 마스터와 함께 네. 오늘 또 이렇게 벌써 2부를 맞이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무허가 아니 마이크만 들고 있어도 좋아요? 나 죽겠네 진짜 오늘 진짜. 아, 네. 무허가 네. 야매로 시작한 그 레슨이 네. 점점 이제 학원에서 그러니까 이미지 그런 학원에서 소규모로 하다가 이게 또 우연하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보면 정한 길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네, 네,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네. 내 이름을 가지고 길을 걷다 보니까 이게 네. 어느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건데 자 그러면 그게 처음 온 게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그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불러주시고 뭐 맞아요. 여기저기서 고맙다고 할 때는 당연히 모르죠. 뭐 네. 되게 고맙고 좋은 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뭐 처음 돈 벌어서 막 이렇게 집에 빚도 갚고 아. 또 뭐 명품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뭐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한 강의 시작한 지 6년, 7년 정도 돼가니까 이제 뭐 아버지 뭐 대장암 판정 받으셨다는 소식도 듣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저도 한 사람의 개인이니까 늘 즐겁지는 않죠. 맞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강의는 항상 즐겁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밝게 해달라고 네. 그러고 막 많이 웃겨주세요. 그렇죠. 막 네. 그 뭐 쌍용자동차 그 노조 막 이렇게 파업하실 때 네, 있으셨거든요. 네. 그때 막 공장에 강의 갔는데 그 벽에 죽음으로 하나 되자라고 써져 네. 있었단 말이에요. 와. 죽음으로 하나 되자. 근데 네. 막 저보고 노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네. 지금 죽음으로 하나 되자인데 네. 노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 왜 자기네 문제를 강사 한 명에게 해결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돈 받고 당연히 외부에서 투입됐으니까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 강의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알게 된 거 좋은 거를 막 소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즐겁게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 거죠. 되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강사니까 저는 그 강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직접 다 전화도 받으시고. 다 전화 받고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제가 일하고 뭐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갔는데 이제 나는 힘든데 계속 웃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 이렇게 막 안녕하십니까 막 하고 막 이렇게 뒤져버리겠다 막 속으로 이러지만 네. 계속 겉으로는 이제 웃겨줘야 되고 네. 막 웃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연을 잘하려면요, 강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공연을 잘하려면 자기의 개인의 감정을 싹 지우고 무대가 원하는 것을 감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의 연골이나 이런 게 다 닳아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충격이 더 이상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강연하시다 보면 네. 되게 부정적인 정말 99.9%가 재밌게 웃고 있고 즐기고 있는데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컨트롤을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화가 나죠, 당연히. 네. 저 신문 보는 분도 봤거든요. 제가 저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봤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그놈인 것 같아요. 네. 나 똑같은 놈인 것 같아요. 그 새끼가 네. 똑같이 그러셨네요. 걸리면 죽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대파로 코를 막- 제가 찔러버릴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근데 이제 만나기만 해. 저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겠죠. 네. 정말 죽는 거예요 그 새끼. 당신이 그리워요. 요즘에 햇대파 나왔거든요. 햇대파. 일단 말이 안 나오고요. 이거 지금 뭐 뭔지 잘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신문 그- 보시고 그런 분들 계시면 어떻게 네.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근데 저는 사실 이영석 사장님 같은 스타일하고 되게 반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되게 부러운 게 있어요. 네. 좀 아닌 것들은 탁탁 치고 가야 되는데 어. 이제 계속 그거를 제가 이제 소심하니까 어. 이제 보고 눈치를 보고 있는 네.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재미가 없나?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새끼가 미친 놈일 거야. 네. 이 생각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새끼 네. 저런 놈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안 돼. 막 네. 이런 생각도 맞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잘 못하나? 재미가 없나? 네. 근데 저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얼추 그 중심되는 거기를 딱 잡아가야 되니까 네. 제가 목소리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워낙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고
이제 그냥 일반 사회자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제 목소리로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반 강의에 가서는 강연이 원하는 목소리로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어깨발이 막 이런 거 하는 거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기질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인위적으로 이런 거를 쓰면 정신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근데 이제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강의 늘어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뭔지 모르고 그냥 한 거죠. 그냥 계속 그냥. 그렇죠. 또 계속 이러다 뭔지 보면 모르고 좀 한 거죠. 나아지겠지. 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는 방송을 원해요. 네. 진짜 이 방송을 원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지금 되게 편안한 포지션이거든요. 네. 근데 방송에서는 제 아마 이런 소리를 별로 못 들으셨을 거라고요. 그냥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나한테도 돈 좀 줘라. 이렇게 해야지. 왜 너만 처먹냐? 구범준. 엔드 CBS. 네.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네. 계좌번호. 근데 이제 그렇게 못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방송을 너무 답답하고 이제 방송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솔직히 일반 기존 방송을. 왜냐면 나는 이렇게 진짜 내 목소리로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러려면 정말 매니아들 앞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미 저를 알고 있고 저를 이해해주고 저에게 호감이 있어야 제가 이 목소리를 할 수 있고 저에게 호감이 없으면 이거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계속 인위적인 목소리나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TV에서 스타가 된 그러니까. 사람이 네. 아니니까 맞아. 계속 강연에서 300명, 500명, 1000명씩 만나니까 그것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그러니까 이제 딱 우울증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아. 어떤 시점을 지나니까. 그래서 그 저도 증상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강사료를 받아도 더 이상 고맙거나 뭐 놀라운 게 아니죠. 그냥 돈 받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뭐 전에는 시간당 2만 원 받았는데 어. 어느 날 뭐 막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와. 돈을 받았는데 별로 고맙지도 않고 그리고 약간 제가 너무 나쁜 말인데 내가 이렇게 술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술 팔려면 술만 팔면 안 되거든요. 뭐도 팔아야 됩니까? 웃음도 팔고. 웃음도 팔아야 돼요. 안주도 팔아야죠. 이런 개또라이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좋아하세요? 그 야, 저는 야채로 욕을 하시는 분과 네. 음료수로 욕을 하시는 분은 사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네. 오. 개또라이. 아 근데 지금 이영 사장이 지금 네. 폐병 걸리신 거예요. 계속 아까 보니까 얼굴에 폐병 걸린 것처럼 아니, 이거 아니, 얇. 심장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아유 어떡해요. 심장 수술을 해서 아유. 이부 쪽으로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다 무슨 약이 다 있는 거. 뭐 다 있어요. 각 아 지금 미치겠어요. 뒤에서 계속 기침해야 되지. 막. 오늘은 좀 많이 줄은 거예요. 네, 네. 계속했어요. 그래도 되게 너무 심하게 해서 잠을 못 자. 내 기침에 내가.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아니 심장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나와서 이거 방송하고 있는 게 참. 그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면 그 우리 김장 선생님은 이제 그 우울증 오셨잖아요. 제 스승님이 이제 많은데 스승님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보여지는 나와 내면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그럼 나는 보여주는 나와 내가 내면이 같은 사람을 사는 건가? 근데 약간은 그런 것도 하지만 또 약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승님 말씀을 듣고 강의 저도 가끔 가면 더 나답게 얘기를 해버리고 저 그래서 강의할 때 또 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임원들은 되게 싫어요. 저 새끼는 욕하러 왔는 것 같아요. 안 부르면 안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보여주는 나와 내면이 같은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막 일을 통해서 성과는 더 막 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왜요? 막 성과는 나는데 네. 그 돈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성과가 돌아오는 거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 네. 이게 이제 우울증, 우울해.
네, 진짜. 지금 제가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온지도 모르고 알고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오리지널 채널을 써보지 않은 여자는 자기게 A급인지 B급인지 그렇지. 네. 이니셜이 틀렸는지도 잘 몰라요. 어.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점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제대로 잘 쉬어보고 위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힘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생각하는 거죠. 남들도 다 힘들게 살아.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노동일에서 살았어. 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항상 노동일을 하셨고 매우 힘든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처구니 없게 아버지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도 힘들게 살아. 그게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 다 힘들지. 너만 기분 좋게 얘기하고 강의하고 돈 벌면 되냐? 이렇게 막 저를 더 막 구석지로 무의식적으로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여유나 이런 것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돈이 많이 벌면 여유로워질 줄 알지만 여유는 돈과 마음의 어떤 합성의 문제고 돈은 그냥 좀 편안함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벌면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네. 같아요. 몸 자체가. 어. 근데 이제 마음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뭐 힘든지 뭐 그냥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 저한테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네. 거죠. 어. 그리고 너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강의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고맙게 계속 잘해. 막 이런 생각으로 저를 계속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네. 의식적으로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상태인지를 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 3년 1년 넘게 되고 나서 그때에서 제가 아 이거 조금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게 빠져나오게 된 계기는 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자존심이 세거든요. 네. 자존심이 세고 제가 SM이에요. 네. 스몰 마인드. 스몰 마인드. 좀 네. 어떤 소심. 네. 어떤 소심. 작은 영혼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는 되게 대범해 보이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는 이렇게 어떤 정확한 내 판이 되지 않으면 되게 소심한 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한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말하는 게 막 사람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우울증이다라고 얘기하면 강의가 갑자기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어. 그래서 이제 내 일 때문에도 나는 말을 못 하겠고 그리고 내가 계속 남한테 어떻게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선생 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배웠던 사람들한테 난 너무 정신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좀 이게 좀 모양이 안 빠지는데 네. 그리고 걔네가 나를 좀 무시하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내 어떤 맞아요. 카리스마 뭐 이런 게 무너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또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두 저자인데 이제 그 신부님이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책과 이제 틱나탄 스님의 책을 이렇게 읽었죠. 어떻게 이렇게 천주교와 불교. 불교의 영적 지도자분들의 네. 책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제 강의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책을 선물해 선물로. 줘서 그 책을 보고 계속 하면서 이게 내가 무슨 원인이고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틱나탄 스님이 말하는 그 책 뒤에는 그 프랑스 그 이제 그 수도원 같은 데를 뭐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불교계에서 하는 건데 약간 불교 색채를 띠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한 방향을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바로 이제 프랑스로 간 거죠. 수도원 그때. 수도원으로 간 거죠. 일을 그만두고. 근데 일을 그게 그만두고. 그만둬지든가요? 진짜 책에서 하나 얻은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해봐라도 아니고 네. 본인 스스로가 책에서 그냥 얻은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순간 이거는 내 얘기구나. 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네. 그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불안했죠. 왜냐? 그렇죠.
또 강의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끊어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되게 불안한 상태로 간 거죠. 막 이렇게 막 뭐 좋아질 거야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짧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접고 놔요? 가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럼 딱 결단하게 된 계기는 뭐 주변에 누구의 어떤 도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었나요? 주변 사람들이 일단 제가 힘든 거 몰랐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저와 저에 대한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젠 가야 되겠다. 네. 불안하지만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냥 툭 그거는 이제 뭐 제 혈액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혈액형이죠. 네. 그래요, 저 B형이에요. 네. 네. 왜 당해봤어요? B형한테? 네. 그러면 프랑스에 우리 가서 이영석 사장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전 되나요? A병이에요. 욱해요. 그래서 A병이라 약간 또라이죠. 네. B형보다 더해요. 개또라이 혈액형이네요. B형보다 더해요. B형이잖아요. B형. 같은. 네. 그러면 프랑스에 가서는 얼마 동안 거기서 그런 2주 있었습니다. 2주. 네. 뭐가 정말 그러니까 잘 왔다 싶었어요? 아니면 이거 아닌데? 처음에는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은 이제 갑자기 침묵을 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 침묵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해본 적이 없고 계속 한국에서 머리를 돌리고 계속 생각을 말을 해야 하고 되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네. 그냥 뭐 침묵해라. 네. 그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자기네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뭐 프랑스 말이나 영어나 독일어나 서바나어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참여했는데 자꾸 제 웃음의 템포가 한 템포 늦어지는 거예요. 남이 웃으면 독일 사람이 웃고 나면 이렇게 에에에 이렇게 막 웃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는 이거 이제 하지 말자. 네. 그리고는 이제 사실 그때 2주 프로그램이었는데 열흘만 있다가 저는 좀 못 견디고 그냥 파리로 가버렸어요. 그럼 그 침묵은 얼마 동안을 침묵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저녁에는 뭐 대침묵, 소침묵 이런 게 있어서 와. 저녁 몇 시 이상이 되면 뭐 말하면 안 된다. 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말해도 된다. 네. 뭐 몇 마디. 근데 어차피 저는 말이 외국인들하고 안 그렇죠. 통하니까 계속 이제 대침묵. 계속 대침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대침묵. 그리고 원래 외부 음식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수도원에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한식 제가 외국 음식을 네. 또 채식만 드세요. 네, 힘들어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김하고 네. 이제 볶음 고추장을 갖고 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제 침묵하고 땡 이러고 밥 먹는데 제가 이제 케찹을 주면서 This is Korea hot sauce 찹찹 이렇게 했더니 네. 또 외국들이 먹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게 나는 이게 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여기 왔구나. 네. 이게 좀 잘 안 맞는구나. 네. 그리고는 이제 그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고 네. 근데 뭔가 네. 뭐가 달라? 다시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로 탁 이렇게 해서 네. 동상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뭔가 이쪽 방향인 거는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프랑스의 다른 곳으로 또 갔죠. 그러면서 그게 한 3년 정도 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혼자 있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3년 동안 계속 외국에 계신 게 아니라 한국에 왔다 갔다. 왔다가 이제 여름에 또 이제 2주, 맞아요. 겨울에 또 2주 네. 이렇게 또 독일로 가고 네. 프랑스로 가고 이태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갔죠. 네. 그리고는 3년 가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있는데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편안하고 그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내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냥 내가 그냥 여기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내 사건으로부터 나와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강의하면서 자랑을 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게 아주 섬세한 게 이게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집을 이제 남양주로 이사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하셨구나.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네. 가져야 되겠다. 네. 이 도시라는 것 자체가 네. 내 환경이 워낙 이걸 막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네. 군중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가 없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군중에게서 자기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서 인기가 생긴 게 있지만 생긴 인기에서 다시 구속받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그것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나 좋다 그러면 거기에 쓸데없이 내 호흡이 들리는. 그냥 감사한 거긴 하지만
그냥 난 나로서 딱 내 삶을 이렇게 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 누가 나 좋다느니 뭐 테레비가 여기서 네, 오라느니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리고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막 그- 우와 나 오늘 막 방송국 갔는데 맞아. 막나 김태희 봤다 막 어. 이러면서 막 우와 근데 사실 꼴통쇼는 우와가 없어요. 그냥 나 갔다 왔다요. 갔다 왔다. 뭐 아니, 갔다 오면 상처만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해요. 절대 가지 말라고. 괜찮아요, 그래도 저희는. 개또라이 한 잔 더 마실래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저희 꼴통쇼는 대부분 이렇게 지인들이나 아니면 욱해서 술 먹는 자리에서 다음 주 뭐 하세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다음 주 뭐 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할 일 없는데 토요일 날 잠깐 시간 내요. 네, 그럼 그래서 바로 엮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신 분들이 대부분 그랬고요. 우리 사실 김창욱 선생님도 얼뜨그레 오셔가지고 코 껴가지고 저희 50회 때 오셔가지고 코 말은 껴가지고. 했고 또 그러니까 또 근데 네. 아무튼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또 김창호 교수님 만나니까 전 너무 좋고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 중에 네. 자, 내가 강의를 하는데 가르치고 있었구나. 음. 그럼 내가 다녀오고서 그럼 지금은 강연에서 나는 뭘 하고 계시는 건지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서 네.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마무리를 경제적 사정으로 수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여러분 진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지금까지 내가 강연 무대에서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왔구나. 근데 네. 무언가 나가 이제 여행을 통해서 내가 이제 숨이 오가는 것도 있고 이제 혼자 설 수 있는 법도 알게 됐고 네. 그 위에 어떤 강연에서의 김창옥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잠시 후 3부에 이어집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요!